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토콜리메타를 이용한 평면도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오토콜리메타를 이용한 진직도 측정을 이미 배웠습니다. 평면도 측정은 진직도 측정의 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직도는 2차원 개념이고요. 평면도는 진직도를 조합한 3차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공차 해석 시간을 통해서 이미 여러 가지 기하 공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응용 측정 실습 시간에는 진원도, 원통도, 진직도, 평면도, 그리고 대칭도와 위치도를 측정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할 겁니다. 응용 측정 실습 시간에 배우는 기하 공차는 공차 해석 시간에 배우는 것과 대부분 겹치는 부분일 거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필터를 이용한 측정에 대해서는 추가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공차 해석 시간에 배운 기하 공차를 응용 측정 실습 시간에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복습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는 평면도의 개념과 평면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익힐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평면도란 무엇이고 평면도 공차는 어떻게 규정하는가, 그리고 기준 평면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평면도 측정 방식, 그리고 평면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평행 보정과 비례 보정이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실제로 유니언 잭법을 이용해서 평면도를 계산하는 실습을 해볼 겁니다. 이 교환은 ISO 11101 그리고 ISO 12781-1 그리고 이 규격을 기반으로 작성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평면도 측정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그에 필요한 개념들을 충분히 살펴보고 측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측정 작업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한 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지식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측정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해석이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과 관련된 기본 개념, 용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평면과 곡면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 평면과 곡면이 놓여진 면, 그것을 우리가 표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면은 물체의 가장 바깥면, 어떤 제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바깥면, 이면, 이면, 그리고 이면, 이 면들을 우리가 표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평면도는 이 표면이 평면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론적인 평면에서 얼마나 벗어났나 하는 것을 지금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표면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이 평면은 개념적으로는 굴곡이나 단차, 패인 곳 이런 것이 없는 평평하고 매끄러운 면이다. 즉 깊이가 없는 수평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면이 있는데 이 표면처럼 여기에 이런 굴곡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단차가 져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처럼 움푹 패인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평면이 아니고 형상 전체가 매끄럽고 부드러운 이런 수평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면이라고 개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념적인 설명은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학적으로 평면이라는 것은 곡면의 일종으로서 그 위에 있는 어느 두 점을 택하여도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전체를 항상 포함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한 표면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항상 그 표면 위에 놓이는 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어느 두 점을 연결해서 직선을 만들었을 때 이 직선이 포함되는 면, 또 다른 어느 두 점을 이용해서 직선을 만들어도 역시 이 직선이 포함되는 면, 그러려면 이것이 평면이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평면이 아니고 굴곡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단면을 보겠습니다. 이런 면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평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놓인 면은 여기인데, 만약에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은 이 면에 놓이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평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평면이라고 하면 어느 두 점을 이용한 직선을 만들어도 전부 같은 평면, 같은 면, 여기에 놓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평면이라는 것은 보통 두 점을 지나는 최단 거리의 선, 이것을 우리가 직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세 점을 지나는 면적이 가장 작은 면, 이것을 평면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수학적으로 평면이라는 것은 곡면의 일종으로서 그 위에 있는 어느 두 점을 택하여도 그 점을 지나는 직선 전체를 항상 포함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면을 결정하기 위한 조건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지금 이런 세 점을 이용해서 평면을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직선, 그리고 그 위에 있지 않은 점, 이것은 한 직선과 직선상에 있지 않은 점, 그래서 이 직선을 이용해서 점을 연결해서 이런 평면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만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직선, 지금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되죠. 이런 직선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이것도 평면. 그리고 평행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직선, 지금 이런 평행한 두 개의 직선이 놓인 이 면이 또 평면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평면에 대응하는 용어로 곡면이라는 말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곡면하면 평평하지 않고 굽은 면,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굽은 면, 이런 면을 곡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수학적으로는 평면을 포함한 일반적인 면, 그러니까 모든 면은 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모든 면을 곡면이라고 하고 평면도 곡면의 일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곡면이라는 것은 이런 평평하지 않은 평면 이의 면을 곡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학적으로는 평면을 포함한 일반적인 면을 곡면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공차 해석 또는 응용 측정 실습에서의 평면도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것은 KSB 0425에 정의된 내용인데요.
평면도란 평면 형체가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평면, 방금 우리가 정의한 그 평면이죠. 그 평면으로부터 어긋남의 크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평면도라는 것은 평면 형체, 지금 여기 있는 이 P, 실제로는 평면이라고 가공을 했지만 가공 오차 때문에 평면이 아닌 지금 이 부분, 이것을 평면 형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평면 형체를 기하학적으로 평행인 두 평면, 평면 A와 B가 되겠죠. 이것에 끼웠을 때 이 평행한 두 평면의 간격이 최소가 되는 경우 이 두 평면의 간격으로 평행도를 나타낸다. 평면도 지금 이 부분입니다. 평면도를 나타내고 이 평면도는 몇 밀리미터 또는 몇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간단하게 단면으로 보면 이러한 평면 형체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평면 형체가 있으면 평행한 평면이면서 이 평면 형체를 이렇게 둘러쌌을 때 요 간격, 요거를 평면도라고 한다. 지금 요 값이 되는 거죠. 평면도라고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ISO 1101 2012년 버전까지는 이러한 개념으로 평면도가 간단하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평면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나 또는 이거 필터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이제 평면도를 측정하고 계산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제는 기준 평면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따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들은 뒤에 가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평면도라는 것이 두 평행한 평면 사이의 간격이다. 이것을 평면도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평면도라는 것은 편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평면도를 측정했을 때 오차게 되겠죠. 그런데 평면도 공차가 따로 규제가 됩니다. 우리가 편차는 실제 가공했을 때 오차를 편차라고 한다고 했고요. 공차는 허용된 오차, 이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KSA ISO 1101에서는 평면도 공차, 이 평면도 공차를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평면도 공차가 0.08이다. 이런 의미는 두 개의 기하학적으로 평행한 두 평면, 평면 A가 있고 평면 B가 있다고 하면 이 평면 사이의 거리, 이 평면 사이의 거리 T가 0.08이 되고 이 사이에 평면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이 의미는 두 개의 평행한 평면이 있는데 이 사이가 0.08, 이 사이에 있으면 된다라고 편차를 허용을 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가공한 평면이 이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면 이것은 합격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평면이 이렇게 가공이 됐다 그럼 이것은 불합격이 되고,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차역, 진원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하공차는 공차 영역으로 표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0.08이라는 이것이 공차 영역이 되는 것이죠.
이 공차 영역은 거리 t만큼 떨어진 두 개의 평행 평면에 의해서 규제된다. 네, 이런 의미고요. 여기서는 그 값이 0.08 이내여야 된다. 네, 이런 의미로 평면도 공차를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규제된 평면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기초 측정 실습, 그리고 공차 해석, 또 정밀 측정 공학 시간에 이미 배운 내용들입니다. 게이지나 블록 게이지 같은 거, 아니면 측정기의 면, 우리가 마이크로미터에서 엔빌과 스핀들, 이런 것들의 평면도를 측정할 때는 옵티컬 플랫이라고 하는 평행 광선 정반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금형의 어떤 플레이트라든지 치공구나 지그 등과 같이 같은 소형 부품이지만 부피가 좀 큰 것들, 이런 것들은 레벨링 스크류라는 것과 테스트 인디게이터를 이용해서 주로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해서도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나 항공기 부품과 같이 제품이 좀 복잡한 부품들, 이런 것들은 전용 게이지나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고요. 이제 대형 제품, 정반이라든지 공작기계 베드, 이런 것들은 수준기나 오토콜리메이터 또는 레이저 측정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해서도 측정을 하는데, 요즘은 3차원 측정기가 사용이 편리하고 또 CNC로 작동하다 보니까 반복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3차원 측정기를 측정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3차원 측정기도 뭐 작게는 1m에서 1m 이런 것도 있지만, 큰 것은 뭐 10m, 뭐 3m, 2m 이런 크기도 있기 때문에 3차원 측정기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크기가 커지면 아무래도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측정기를 쓴다라는 것은 제가 예를 들은 것이고요. 실제로는 그 제품의 정밀도라든지 효율성을 따져서 전용 지그를 쓸 것인가, 뭐 오토콜리메타를 쓸 것인가, 3차원 측정기를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마이크로메타의 엔빌면과 또는 스핀들면, 이름이 같은 엔빌인데요. 이것은 형상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은 뭐 스핀들면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측정하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게이지 블럭을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정밀 측정 5학 시간이나 기초 측정 실습 시간에 아마 직접 측정을 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그 무늬가 나오면, 이렇게 무늬가 나오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A라고 하고, 지금 이런 면이라고 치면은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B라고 하고, 그래서 평면도는 A분의 B 곱하기 2분의 라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실습을 이미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그 게이지나 측정기의 평면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왼쪽 그림은 레벨링 스크류를 사용하는 예입니다. 예를 들면 이 윗면에 평면도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왔을 때 세 점을 가지고 평면을 구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점, 이 점,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저 뒤에 있는 이 점, 이것은 일종의 데이텀 타겟, 우리가 데이텀 표적이라고 배웠죠. 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세 점을 인디게이터로 측정을 했을 때 여기가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도록 이 나사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서 이 플레이트의 윗면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을 인디케이터로 이렇게 쭉 측정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단면으로 보면은요, 아까 우리가 지금 요 면과 요 세 면을 0이 되도록 맞춘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이얼 게이지가 쭉 이동을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는 0이었는데 여기서는 다이얼 게이지가 뭐 플러스 2마이크로미터 같고, 또 여기서는 어느 지역에서는 뭐 마이너스 2마이크로미터를 갖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플러스 뭐 4마이크로미터를 갖고, 또 다시 여기에서는 0이 됐고, 요 스크류를 받친 요 세 군데에서는 0이 되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0도 있고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고 이럴 겁니다. 즉 0이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다시 0이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이 가장 플러스가 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가장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마이너스 5마이크로미터였다. 플러스 뭐 3마이크로미터였다. 그러면 평면도는 마이너스 5에서 3, 그러니까 이거는 8마이크로미터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행한 두 평면의 요 간격이 8마이크로미터가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평 조절 나사를 이용해서 평면도를 측정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넓이가 좀 있는 플레이트류를 측정할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평면도를 측정하는 전용 게이지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것이 전기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기 마이크로미터를 이제 고정하고 있고, 지금 이 제품 지금 이것이 측정 지그가 되고, 이 위에 공작물을 올려놓고 이제 측정을 하는데,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전기 마이크로미터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기 마이크로미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를 다가 어떤 기준 플레이트, 이것은 이 위의 평면도가 뭐 0에 가깝도록 만들어진 이런 플레이트가 되겠죠. 이 플레이트에 전기 마이크로미터를 접촉시켰을 때 이 값들이 전부 0을 가리키도록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이 게이지를 빼내고, 이 게이지가 있던 위치에 이런 제품을 올려놓게 되면 이 전기 마이크로미터의 높낮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굴곡이 위로 튀어나온 부분은 전기 마이크로미터가 위쪽으로 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가 될 거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온 부분은 값이 마이너스가 될 거고, 즉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전기 마이크로미터 축침들이 다 각각 다른 값을 가리키면서 이 위쪽에 있는 이 게이지의
값을 가리키게 되죠. 이 각각 여기에 있는 이 게이지 헤드 하나하나마다 이 각각 이 값을 가리키게 되면 이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이 차이를 이용해서 평면도나 또는 평행도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 각각의 값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평면도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평 조절 나사를 사용하거나 전용 게이지를 이용해서 평면도 또는 평행도를 측정하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첫 시간에 실습한 오토콜리메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것은 이 정반상에서 오토콜리메터를 이용해서 이 대각선 부분에 진직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진직도를 여기서도 측정하고 여기서도 측정하고 여기서도 측정하고 여기서도 측정하고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측정한 진직도를 조합해서 이것을 평면도로 계산을 하는 것이 오토콜리메터를 이용한 평면도 측정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 이 오토콜리메터를 이용해서 평면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수평 조절 나사와 테스팅 인디케이터를 측정해서 평면도를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수증기나 오토콜리메터를 이용해서 구간별로 경사량의 변화를 측정해서 이것을 평면도로 계산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가 지금도 널리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전통적인 평면도 측정 방식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평면도를 측정하려면 이제 표면 전체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대신에 측정값을 직접 읽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는 아직도 많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평면도를 측정하는 측정기가 다양해지고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평면을 분석하는 방식이 개발되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몇 가지 방식이 더 평면도에서 개념적으로 추가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가능한 한 표면 전체를 스캐닝한다. 그리고 나서 그 스캐닝한 데이터를 하모닉, 즉 고주파라는 걸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제품의 기능에 따라서 평가하기 위해서 특정한 성분을 따로 분리해내서 처리하는 이런 방식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주파를 분석한다든지 어떤 특정 성분을 분리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터링이라는 작업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필터링을 이해하고 또 수학적으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각종 항목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한테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ISO 규격에서도 진원도, 원통도, 진직도, 평면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형상편차이죠. 우리가 GDT에서 얘기하는 이런 형상편차를 측정하는 방법이 기존의 정반 위에서 측정하던 것과는 다르게 이런 전용 측정기, 진원도 측정기라든지 아니면 3차원 측정기에서도 스캐닝 프로브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측정한 데이터를 필터링을 하고 또 어떤 수학적 계산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원도, 원통도, 진직도, 평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측정하던 것과는 어떤 개념이 더 추가됐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꼭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은 필터를 적용한 평면도 규제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ISO 1101 2017년 버전, 이거는 ISO 최신 버전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평면도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평면도를 규제했던 방식은 여기에서 평면도 0.02 이렇게 규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테스트 인디케이터 또는 3차원 측정기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이 평면도가 0.0이라는 공차를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을 측정을 했으면 됐는데 2017년 버전에서는 여기 이 부분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이제 추가가 됐는데 요거는 일반적인 규제 방법이고요.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제 필터가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S라는 것은 요 S 요거는 스플라인 필터를 적용해라. 그리고 0.25라는 것은 컷오프라는 것을 0.25를 사용해라. 그리고 0.25 뒤쪽에 마이너스 표시가 있죠. 요 마이너스 표시가 있다는 것은 요 마이너스 표시는 롱웨이브 필터 그래서 장파 필터를 사용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스플라인 필터를 사용하는데 파장이 0.25보다 더 작은 파장은 제거를 하고 0.25보다 더 큰 파장, 더 큰 성분을 이용해서 계산해라. 이런 의미이고요. 또 그 뒤에 X라는 것이 있는데 이 X라는 것은 필터를 두 가지 필터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앞에 것과 뒤에 것을 구분해라. 그런 의미이고요. 여기서 G라는 기호 이것은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0.8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컷오프 이것도 뒤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장파 필터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라는 면에 평행하게 어떤 측정을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제품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요 2라는 면에 요 데이텀이죠. 데이텀에 평행하게 즉 요 데이텀 이 면에 평행한 이쪽 방향에 대해서는 스플라인 필터를 사용해라. 그리고 컷오프를 0.25를 사용해라. 그리고 장파 필터를 사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면과 수직한 이쪽 면에 대해서는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해라. 이것이 G죠. 이것은 S고 그 다음에 컷오프를 0.8을 사용해라. 역시 장파 필터를 사용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스플라인 필터를 사용하는데 0.25보다 더 작은 파장은 제거하고 0.25보다 더 큰 파장만 가지고 평가를 해라. 그리고 이쪽 방향의 측정값은 가우시안 필터를 이용해서
0.8보다 작은 파장은 제거하고 0.8보다 더 긴 파장을 이용해서 평가를 해라. 그래서 스플라인 필터와 가우시안 필터를 이용해서 측정한 이 값들을 가지고 평면도를 계산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필터, 컷오프 이런 것들은 이전에는 진원도 측정기와 표면 거칠기 측정기에서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측정하는 장비들이 다 비슷해지고 또 데이터를 얻어내고 그 센싱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들이 이제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런 기하공차를 측정하는데도 이제 이런 기법들을 다 적용하는 추세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스캐닝 프로브를 사용하는 3차원 측정기에서는 이런 필터가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미리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이 필터를 적용해서 실습하는 것은 1학기 때는 하지 않고 이제 2학기 때 응용 측정 실습 실무 시간에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면도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개념을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해본 것입니다. 앞으로는 진원도나 표면 거칠기뿐만 아니고 모든 형상을 측정할 때는 이런 필터와 컷오프의 개념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